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장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은 국장을 하면 안 되는 이유라기보다는 국장을 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국장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가 많이 좋지 않죠. 뭐, 개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 투자를 지금 하고 있으실 수도 있고 앞으로 할 예정이실 수도 있을 텐데 꼭 아셔야 되는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아, 내가 이래서 이랬던 거구나. 아, 내가 이래서 잘 안 됐던 거구나. 라고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도움되실 테니 국장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국장이 현재 어려운 이유는 이 지표만 봐도, 이 자료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 신저가 종목 현황이 약 36%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저가를 찍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이 마이너스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좀 잘하는 국내 투자자분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꽤나 많고, 뭐 저도 현재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꽤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12월 초에 지금 우리나라의 증시인데, 2016년에도 아마 비슷한 수치의 증시였던 걸 보면 10년 동안 거의 발전한 적이 없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만큼 저평가받고 있냐, 얼마만큼 안 좋냐를 봤을 때 지금 코스닥 코스피가 PBR이 0.83이라는 수치에 닿고 있습니다. 0.83이면 우리 미중 무역 전쟁 혹은 이제 러우 전쟁 때 증시가 확 빠졌는데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람들이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듣고 계신 분들이 식당을 차렸는데 1억을 들여서 식당을 차렸습니다. 근데 이 1억짜리 식당을 내가 다시 되팔려고 했을 때 시장에서 평가를 얼마에 해주냐면 8,300만 원에 밖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내가 1억을 들여서 그 식당을 차렸는데 이걸 팔라고 보니까 8,300으로밖에 안 쳐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증시의 지금 현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쳐주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이거를 저평가를 받는데, 어떤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 말고, 실질적으로 왜 이런 저평가를 받는지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국장을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그 중간재 기업들이 많습니다. 중간재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완성 제품을 파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처럼 전기차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공급하고요. 뭐 아이폰을 파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나 카메라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회사죠. 그래서 중간재 회사들은 뭐가 어렵냐면 그 무역이나 수출할 때 경제 지표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환율이 지금처럼 막 올라버려요. 그러면 수입 수출할 때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요. 대한항공 이런 회사들 항공기 띄우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너무 비싸요. 그럼 띄울 때마다 손해보겠죠. 그러니까 이런 중간재 기업들은 단점이 뭐냐면 우상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상향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경제가 반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올라간다 한들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 이런 박스권이라고 하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매 중심입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 사는 거의 포인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고 들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면 특정 시점이 되면 팔아버린다. 즉, 여러분들도 뭐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죠. 뭐 주식 초창기 때 뭐
주식 사놓고 수면제 먹고 10년 뒤, 20년 뒤 열어보면 올라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하면 진짜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사는 것까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관찰하고 분석하고를 좀 놓지 않는 게 제일 좋고 가장 좋은 거는 사고팔고를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특정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대기업 우량주 투자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우량주 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 기업들이 분할을 해버립니다. 최근에는 뭐 카카오가 카카오페이 뭐 이렇게 분할하듯이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할하듯이 SK가 SK 이노베이션 SK온 분할하듯이 어떤 기업을 내가 믿고 투자했는데 핵심 사업부만 따로 빼서 자회사로 만들어. 그러면 나는 LG 화학을 갖고 있은 상황에서 배터리에 투자한 건데 배터리 사업부만 따로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투자한 기업이 아니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량주 투자를 긴 호흡에서 신경을 안 쓰고 내가 나중에 딱 열어보면 올라가겠지가 될 리가 없다. 된다 한들 그건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장을 대할 때는 일단 중간재 기업이 많다는 걸 인지하시고 순환매기 때문에 박스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고 파는 장세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하신 다음에 뭐 카카오, 롯데, 한화 이런 애들은 20종목으로 분할돼 있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중간재 기업인 것들은 실적, 이 중간재 기업들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기업의 이익이 빵 튀는 순간들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반도체 같은 경우 그랬죠. 작년에 SK하이닉스가 재작년에 엄청나게 큰 적자, 마이너스 8조 정도 적자였다가 이번에 흑자 전환해버렸죠. 그런 실적이 빵 튀는 구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런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경제가 순환하니까. 반도체 업황이 순환하니까. 그래서 그 구간에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면 산업별로 그 구간들이 다 다르겠죠. 화장품은 언제가 제일 좋을 거고, 게임은 지금 그 중국 판권이 열리면서 더 좋아질 거라고 전망하듯이, 반도체는 작년에 좋았듯이, 2차 전지는 재작년에 좋았듯이, 그 시점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환매 중심이니까 차트를 통해서 지금 이 기업을 나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작년에 하이닉스는 제가 1년 동안 팔지 말자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구간 지나서 제가 이번 년인가요? 이번 년 8월에 이제 하이닉스는 좀 내버려 두자. 반도체는 이제 끝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차트에 다 나와 있다 이거죠. 화장품 잠깐 이제 분할하자, 매도하자 이런 거 다 차트에 나와 있다는 거죠. 순환매 중심을 이제 차트를 통해서 파악하는 거고 기업 분할 말고도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리스크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리스크 요소들을 파악하는 거는 결국 뉴스, 모멘텀, 호재, 악재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모멘텀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1번, 2번, 3번을 합치면 어떻다? 결국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사기에는 우리나라는 적합하지 않다. 근데 국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이 주식을 언제까지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뭔 생각만 해요? 사고 기다리는 것까지만 생각해요. 아니면 사면 오르겠지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종목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셋 다 통용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두 개 이상은 포함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우상향하는 종목을 찾으면 우리나라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확률적으로. 물론 있겠죠. 꾸준하게 상승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2,600개 종목 중에서 그런 종목을 찾는 건 10% 내외라고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실적을 보려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차트의 기술적 분석을 보실 줄 아셔야 되고, 이 모멘텀 뉴스 호재 악재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이제 스터디에서 기본적으로 다 배우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할 줄 아셔야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투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을 할 거면 국장을 하라고 하고요. 어떤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믿고 갈 거면 미국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은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분석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단위가 너무 크고 그 사업부에 직접 들어가 보실 수도 없고 IR 부서에 전화하실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분석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워낙 훌륭한 기업들이다 보니까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어요. 이게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왜 그게 안 될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200개 국가 중에서 그런 우상향하는 기업 지수는 미국밖에 없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포함해서 뭐 다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압도적으로 폭발하는 기업들을 갖고 있는 나라는 200개 국가 중에 미국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유럽도 결국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렇게 증시가 형성이 안 됐어요, 결국. 일본 최고의 기업들을 가진 나라였는데 결국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게 우리나라 국장으로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국장은 이런 시장이라는 걸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은 투자하면 안 되는 곳이 아니고요. 국장은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빠르게 수익 내고 빠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미국의 여러분들이 때려 죽어도 아무리 분석을 많이 하셔도 5연속 상한가를 가는 기업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투자하실 수가 없어요. 근거를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근거. 근데 국장은 그게 가능해요. 이런 기업들 30% 상한가 가는 게 30%니까 5연속 상한가면 몇 프로입니까? 30의 5제곱인데 제가 2주 동안 수익률 차트 보니까 280%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상계엄 관련해서 이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뭐 이런 종목을 무조건 투자하자가 아니고 우리 1년에 10% 정도 수익만 내도 예금보다 5배 이자 높은 거죠. 근데 뭐 평균 수익률로 쳤을 때 10에서 20% 정도를 노력한다면 저는 공부하신 분들은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편차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국장을 뭐 하지 마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S&P 500, 나스닥 같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거에 투자하셔야 돼요. 기본값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30% 고정입니다. 30% S&P 500, 나스닥 투자하시고 가급적 연금으로 투자하는 게 제일 좋겠죠. 두 번째로는 안전자산을 꼭 투자를 해주세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히 채권 같은 거. 왜 채권을 투자해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채권 달러 금 중에 채권이 제일 좋습니다. 나머지는 좀 비쌀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나머지 돈으로 국장을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돈이 100만 원인데요. 100만 원으로라도 해보세요. 처음부터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이렇게 하지 마세요. 100만 원 가지고 조금씩 투자해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그런 스터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국장으로도 돈을 버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